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사이렌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혼합물의 분리 서머리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로 들어가는 화학 파트고요. 그 혼합물 분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머리로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순서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암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특강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섬세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숲을 한번 보자. 이제 서머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서머리에서는요, 선생님이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설명이 많으면 그걸 우리가 서머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 뭔 말인지.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림 자료를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쪽 파트가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림 자료가 곧잘 나옵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요거는 무슨 차에 의한 분리지? 요 그림이 나왔을 때는, 요거는 요 방법에 의해서 분리하는 방법이지. 그치? 요게 딱딱딱딱 나와야 돼. 짝꿍이거든. 그치? 나오던 그림만 나와요.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우선은 혼합물이라고 하는 아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짝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혼합물의 분리지, 화합물의 분해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혼합물과 분리라고 하는 단어가 짝꿍이고, 화합물과 분해라고 하는 단어가 짝꿍이죠. 그렇죠. 근데 아직 중학교 과정에서는 화합물을 분해하는 과정까지 공부하기는 너무 고난이도예요. 배우진 않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혼합물 분리를 볼 건데 혼합물이라고 하면은 물질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 섞여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선생님이 이제 분자 모형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하나의 물질이거든요. 요렇게 생긴 덩어리도 있는데 요렇게 생긴 덩어리도 있죠.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가 지금 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뭐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동글방에 두 개 합쳐져 있는 애들이지.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따로 찢어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얘네들대로 따로 바깥쪽으로 이제 찢어내고 그러니까 이상가족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붙어있던 아이들을 어떻게 해놓겠다. 이제 찢어놓겠다. 찢어놓겠다. 이 엄정하게 몰라가 생각나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혼합물의 분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알겠지? 엄정화 섹시하죠.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혼합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총 4가지로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 첫 번째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고체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물질끼리 섞여져 있는 경우, 고체끼리 섞여져 있는 경우, 액체끼리 섞여져 있는 경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혼합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체끼리 섞여져 있는데 얘네들을 찢어놓고 싶어. 액체끼리 섞여져 있는데 얘네들을 찢어놓고 싶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요 그림이 나오거나 혹은 요 그림이 나왔을 때 그쵸? 무슨 차에 의한 분리냐? 이거는 밀도 차에 의해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략적인 설명만 할게요. 밀한 정도예요. 밀한 정도. 이게 단어가 어렵지? 그러니까 무겁고 가벼운 정도에 따라서 이 혼합물을 어떻게 하겠다? 찢어놓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수조 안에다가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안이 꽉 차있냐 텅 비어있냐 그거를 내가 투시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소금물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 밀도가 큰 애들이겠죠? 가벼운 애들은 위에 뜰 겁니다. 밀도 차에서 지금 두 마리를 어떻게 했어? 찢어놨어. 그 다음에 액체끼리 서로 지금 붙어있는 혼합물인데 중요한 거는 이 밀도 차에 의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얘네들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서로 섞이는 액체면 안 돼요. 중간에 경계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은 서로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섞이질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경계면이 생겨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아이하고 아래쪽에 있는 아이, 밀도가 큰 아이, 그 다음에 위쪽은 밀도가 작은 아이.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분별 깔때기예요.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다. 꼭지를 열어서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쫙 빼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마리를 찢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차에 의해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그림 2가지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증류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그냥 중류 하나만 달랑 나오고 사실상 원래 분별 중류라고 하는 아이가 따로 있는데 이 내용을 쫙 뺐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헷갈려 한다라는 거를 알고 조금 교과서 내용을 쉽게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하튼간 중류건 분별 중류건 여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사항이 뭐냐?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이용한 경우냐? 끓는 점차를 이용한 경우예요. 끓는 점차.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직류로 들어가는 경우는요, 이제 너희들 시험 문제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는 탁주에서 청주 얻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탁주는 막걸리처럼 혼탁한 수를 얘기하는 거고, 도수가 좀 낮아요. 도수가 뭔지는 알지? 그러니까 좀 약한 수. 오케이. 근데 이제 청주라고 했을 때는 이 탁주를 증류를 시킨 증류주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술 자체가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맑을 청자 사용해서 청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뭐 소주라든가 뭐 이런 아이들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는 독한 술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다 증류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끓이는 거예요. 괜히 끓여서 우리가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증류가 훨씬 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로 들어가는 예시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얘네들 이제 찢어 놓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두 마리를 섞어 넣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열을 해가지고 끓는 점에 먼저 도달하는 놈을 바깥쪽으로 빼내는 거지. 이 두 마리를 찢어 놓은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탄올이 먼저 끓어져서 나오게 될 건데 시험 문제상에서는 누가 먼저 끓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아이가 먼저 끓어 나옵니다. 오케이? 내신 특강에서 자세한 내용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원유 분리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죠. 그쵸? 그래서 외국에다가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우리가 기술력을 팔아야 돼. 그러면 원유를 우리가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놔. 좀 너무 허접하긴 하지.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그려봤어. 이게 증류탑이야, 증류탑. 이 원유를 가열을 해가지고 이 안쪽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끓는 점이 낮은 놈들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빼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 나왔을 때 요거는 끓이는 거, 끓는 점차에 의해서 분리하는 방법이지 라는 게 머릿속에 우선은 확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내신 특강에서 챙겨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재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은 이 결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명과학 파트에서는 다룰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면 생명의 기운이 없는 아이들한테 쓰는 아이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소금 결정. 그치? 그러니까 화학물질에 해당되는 고체 알갱이 같은 아이들 있잖아.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결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다시 제자지. 그러니까 결정이 있었다? 근데 얘네들을 녹여가지고 이 결정을 없앴어. 그러니까 잠깐 감춰놓은 거야. 그러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다시 결정이 또 다시 만들어져. 아까 분명히 내가 숨겼거든? 녹였거든? 근데 다시 보여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 내신 특강에서는 내식대로 표현을 할 때 안 보였던 아이들이 다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나는 학생들한테, 선생님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얼굴을 빼꼼빼꼼 내민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내식이야. 그러니까 나의 표현. 표현이 재밌지. 그리고 이거를 뭐 석출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세한 내용은 내신 특강.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요. 용해도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용해라는 거는 녹는 거죠. 녹는 정도의 차를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예요. 이것도 같이 써드릴게요. 이 재결정 파트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이 재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높은 온도에다가 얘네들을 완벽하게 다 녹였다가 온도를 냉각시키고 나서 석출되는 그 과정을 너희들이 봐줘야 되거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잖아요. 처음에는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낮아야 돼요. 되니? 높은 온도, 낮은 온도가 한 번 차례대로 나와줘야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상에서 그냥 무조건 가열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재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중간에 낮은 온도를 한번 쳐줘야 돼요. 뭔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시가 천일염 정제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천일염 그냥 먹으면 토 나와. 그러니까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쓴맛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먹기가 조금 거시기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일염을 먹기 좋게 이제 정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 이 재결정에 대한 부분이 너희들 이제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석출량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너희들 엄청나게 괴롭힐 거야. 쉽게 문제 푸는 방법 당연히 가르쳐드리죠. 내신 특강에서. 그래서 이 석출량 계산한다라고 하거나 혹은 개념에 대한 부분을 묻는다라고 했을 때 과학에서 그래프 살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그래프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면 이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 재결정에 대한 부분을 묻는 문제구나 라는 걸 제일 먼저 떠올리고 문제 접근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 그림 나오면 이제 찍어달라 이 얘기인데 그치? 용매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같이 이제 따라 올라가게 될 건데 이 물질의 속도차가 생겨요. 어떤 놈은 용매가 빠른 속도로 갈 때 같은 속도로 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쫓아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요 속도차에 의해서 분리하는 거 크로마토그래피. 그냥 이런 거름종이 있잖아. 여기에다가 이제 시료를 여기다 찍어.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용매가 있어. 되니? 그러면 이 거름종이를 이 용매가 타고 올라가면서 이 시료를 만나지.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 용매가 따라 올라가는 순서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조금 속도가 빠른 놈은 빠른 뜀박질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 밑에서 천천히 올라온 애들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간 물질을 분리한 거는 맞죠. 그쵸? 이런 식으로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아이가 총 4마리예요. 그쵸?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어떤 실수를 범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정말 열심히 잘해요. 그치?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시험 문제상으로 출제하면 또 잘 맞춰. 근데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많이 헤맨다라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를 실전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요 아이들을 초이스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을 해줘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들어갔다라고 치자.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있어. 근데 여기에 뭐 물질이 2개만 달랑 섞여 있겠니? 아니야. 몇십 가지가 섞여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이거를 머리를 써야 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한 5마리 정도 추려내고 그 다음에 15마리 저쪽에다 놓고 5마리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얘네들을 2마리, 3마리 추려내고 이렇게 계속 찢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특성을 알아야지 그래 요거는 밀도 차에 의해서 찢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끓는 점 차에서 찢어내야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그런 식의 문제들이 너희들 지필고사로 나와요. 알겠니?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 한 5가지 물질을 맨 꼭대기, 이제 모식도 맨 꼭대기에다 올려놔, 5마리를, 후보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너희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시켜. 5마리거든? 첫 번째 갈래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얘네들 찢어놓을래?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갈래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찢어놓을래? 3번째 갈래길에서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요. 네? 그럼 너희들이 특성을 알아야지, 응? 어떤 걸로 찍을지 초이스를 하지.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화학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4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직접 실험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4마리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선택을 고려를 해보겠니? 혼합물이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이 있어. 어떤 방법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크로마토그래피예요. 크로마토그래피는요. 그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려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일바로 요거 선택해야 돼. 근데 이걸로 사용할 수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요 장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 2번째로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밀도차예요. 왜냐면 2번, 3번으로 들어가는 아이하고도 다르게 1번은 어떤 차이가 있죠? 불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화학은요.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화학 시험을 하잖아? 화학. 불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불을 사용하는 게 되게 위험해 얘들아.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되니? 그래서 이왕이면 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쓸 수 있기만 하다면 그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끓는 점차라든가 혹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합물의 분리법으로 들어가는 부분 서머리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내신 특강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각각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으세요. 수업에서 보도록 할게요.